아무래도 사실 장소 선정한 거는 출판사에서 했다고 들어서 여기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처음에 듣고 이 장소가 참 좋다고 생각한 게 아무래도 젊은이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의 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휴일날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일과 시간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주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 오신 이 1시 타임은 대부분 조금 이렇게 좀 포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까 10시 반 타임에는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주종을 이루셨어요. 아마 이따가 3시 타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이라 이제 뭐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 타임만 하게 되면은 오시고 싶은 분들도 못 오실 수 있어서 3타임을 좀 나눠서 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분야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지요. 아시다시피 서울시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주거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 문화예술정책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정책들이 전부 다 시스템화돼서 움직일 때 비로소 시민들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럽 기준으로 보면 나라 단위의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행정을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행정을 신경 써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때로는 주사급 시장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시니컬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점차 더 이 서울시의 위상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그런 시스템화를 통한 정책 수행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부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느끼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행사 진행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를 모두 다 출판사가 주축이 돼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혹여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을 원천 봉쇄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의 행사 진행이라고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늘 준수돼야 되지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다른 출판 기념 행사나 북콘서트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 스스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나라 기자.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이 이재명 정부의 삼권 장악 시도는 정말 집요합니다. 입법권은 물론이고요. 행정권이야 당연히 장악을 했고 이제 사법부까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는 아마 참으로 오만한 그런 경지에 다가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방 권력까지를 장악하게 되면, 한 당에서 장악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폭주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루어지는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견제의 이 선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어떤 사명감이랄까요?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선 갈등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이번 당 지도부의 의견 표명, 입장 표명이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매우 괴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또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임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채널A 김동학입니다. 사실 설 연휴 여론조사 때는 시장님이 다른 민주당 후보보다 좀 더 지지율 떨어지는 걸로 나왔고 그 이유 중 하나로 당 리스크도 많이 떠올랐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장동건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당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당에 좀 작심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사실 얼마 전 회복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아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제 의견을 좀 모아 나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행동이 사실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의 노선,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어느 정도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은 그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중차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적어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당의 중진 연석회의라든가 의원총회와 같은 이런 공식적인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거쳐서 입장을 내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의원총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원총회와 같은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는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많은 의원님들 원내에서 모여서 이번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총을 통해서 추인되지 않는 한 이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많은 분들과 의견을 교환을 했고요. 그 의견 교환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분명히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보아가면서 또 추가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토크 콘서트 3부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질문 하나 좀 해주세요. 방금 마지막에 서울경제 허진님 말씀인데 방금 많은 분들과 의견 교환했다고 하셨던 건 혹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셨고 뭐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하나랑 또 지금 출마가 계속 어쨌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이 없으신 거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조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챙길 수 있는 순간까지 최대한 시정을 챙기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그 이유 이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완곡하게 질문하셨는데 뭐 요즘에 세간에 뭐 이런저런 설들이 떠도니다.
그런 설들 전부 다 설에 그칠 겁니다. 뭐 이런 계획이 있다, 뭐 저런 숨어있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통산해서 10년을 서울시장으로 공직했습니다. 방금 전에 토크 콘서트에서도 제가 저의 포부나 목표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오로지 세계 5대 도시에 안착하는 그런 서울시를 만드는 게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고요.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생각도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